안녕하세요, 방구석 매니아입니다. 유명한 외전 시리즈 중 하나인 지오닉 프론트를 소개해드릴 건데요. 2001년에 플레이스테이션2로 발매됐고 지온 아메 펠릴 부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룹니다. 플스3 사이드 스토리즈에도 나왔고 G젠의 제네시스에도 다뤘지만 압축된 내용이라 좀 아쉽더라고요. 플스2 내용을 기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튜토리얼은 샤아가 진행해주는데 다 클리어하고 더 찾아봤지만 튜토리얼 말고는 샤아가 등장하는 부분이 없었어요. 이야기는 79년 3월 11일 제2차 지구 강화 작전 때부터 시작됩니다. 我々の最終目的は北米地区の制圧である。北米地区攻略を担当する司令官はガルマザビ大佐である。諸君ら精鋭たちの司令官として北米地区攻略を担当することを光栄に思う。 야, 역시 자비가의 남자야. 그렇게 펠릴 부대는 지구에 오자마자 가르마 쪽에 합류했습니다. 그리고 아메 펠릴은 통상 펠릴 부대라고 불리고 있는데 키시리아 자비의 승인을 얻어 게라트 슈마이저 소령이 창설한 부대입니다. 게라트 슈마이저 소령은 사이드 3 출신으로 모비슈가 나오기 전부터 군에 몸을 담고 있었고 모비슈가 나온 후 큰 전과를 세웠습니다. 자쿠 원이 나오자마자 바로 파일럿이 된 케이스인데 그만큼 실력도 엄청 뛰어났다고 합니다. 또한 람바랄과는 막역한 전우사이라고 나오네요. 그래서 그런가 키시리아 밑에 있지만 도즐이나 람바랄 마츠나가 같은 느낌이 납니다. 연방군 기지 공격 중에 에이거에 의해 중상을 입고 시신경에 장애가 생겨 파일럿을 은퇴했지만 지휘관으로서도 뛰어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으로는 루로 소위입니다. 지원군 사관학교를 수속으로 졸업한 정통 엘리트고 이 부대에 배속된 것에 조금 불만이 있습니다. 전형적인 무뚝뚝한데 좋은 선임이에요. 맷 오스틴 중사는 루로우와 초임장교 시절부터 인연이 있었고 38년생의 모비슈 파일럿입니다. 짬중사인데요. 루로우보다 나이가 많지만 짬바가 꽤 있고 팀 내 분위기를 잡아줍니다. 루로우랑 이상하게 티키타카가 잘 되는데 まだまだ少尉はケツに毛の生えた程度のひよっこですがね。だがそのケツに毛の生えた程度のひよっこのおもりをするには割の合わない仕事だとは思わなかった。 이런 식으로 둘이 친하더라고요. 플레이스테이션 3에도 이 느낌은 가져갔는데 아무래도 축약한 스토리다 보니 좀 느낌이 덜했습니다. 走行が抜けないからといって無傷で済むということではないんだ。なーに心配いりませんや少尉殿。俺たちのケツにしっかりついてくればあっという間ですよ。 일단 맷 오스틴 중사는 엉덩이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컨셉 확실하네. 샤를로테 헤프너 소위입니다. 60년생, 이 시점으로 19살인데 아메 펠릴대가 첫 부대입니다. 첫 임무에 모빌슈가 보급되지 않아서 오퍼레이터 자리를 잠시 맡게 됩니다. 정예사관이라는 높은 프라이드도 있고 나는 파일럿인데 하면 궁시렁대는 게 좀 있는데 어린 티가 나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그래도 담배 찐내 나는 부대인데 환기가 좀 되네요. 펠릴대 정비반장 미카키입니다. 존재감이 뭐 거의 없어요. 플레이스테이션 3에도 안 나옵니다. 어쨌든 지휘관으로서 3개의 팀을 운영해야 합니다. 초반에는 보급이 안 와서 2개의 팀만 있어요. 자쿠1 그것도 A형입니다. A형이면 초기 생산형이고 그러니까 훈련용이거든요. 지구작전 초창기다 보니까 뭐 이것도 있습니다. 자쿠1 팀과 자쿠2 팀으로 작전에 들어갑니다. 이 시점에 연방은 60식 전차나 헬기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막 들이대면 콕피트 관통당해서 죽습니다. 플스3는 시원하게 날아다니면서 다 죽이는데 플스2는 진짜 동선 잘 짜서 가야 됩니다. ビッグトレイです。やれやれ。まったく大した情報分析だな。しっかり仕事をしてもらいたいもんだ。 지구 연방군 육상전함 빅트레인은 항공기 발착장이 있어 정찰기를 수행할 수 있고 호버크래프트로 지상 및 수상에서의 이동이 가능합니다. 움직일 수 있는 이동식 사령부로 건조된 전함이에요. 少佐、この戦力では無理です。撤退した方が。各チーム任務続行。ビッグトレイを叩く。陸の宇宙戦艦みたいなものだ。視覚に回ればなんということはない。対艦戦と同じようにやれ。少佐、敵をやるには準備の整っていない今を置いて他にはない。我々に応援を待っている余裕はない。やれ。 작전 정보에는 나와있지 않았던 빅트레이를 마주했지만 적들도 펠릴 부대가 들어올 것을 예상하지 못했기에 게라트는 준비가 되기 전에 빨리 칠 판단을 합니다. 이 게임은 게라트의 오도가 게임의 힌트인데요. 정면으로 들어가면 진짜 한방에 당합니다. 사각으로 들어가서 메인 부분을 정확히 타격해주면 끝. 지구에 오자마자 연방의 육상 전함을 제압했습니다. 지구 방면군이 뉴욕을 거의 다 먹었네요. 근데 또 가르마가 찡찡거립니다. キャリフォルニアベースを攻略中の部隊が敵の基地守備隊の抵抗に阻まれて膠着状態に陥っている。 그냥 여기 공략 빡세니까 니들이 좀 뚫어줘 이건데 말이 정예부대고 특수부대지 무슨 가르마 뒤 닦아주는 부대 같아요. 게다가 현지 지휘관은 여기 빡센데 니들이 가능함? 이런 투로 브리핑해줍니다. シャルロッテ少尉に代わり、私がオペレーターを担当しま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자쿠와 오퍼레이터도 보충이 되었네요. 에라 모르겠다 하고 토치카에 박아봤는데 역시나 자쿠는 자쿠입니다. 금방 죽어요. 아군이 옆에서 어그로 끌어주고 사이드로 빠져서 잡아야 됩니다.
뭐 그렇게 잔바리들을 다 처리하고 거점 다구리 까면 됩니다. 그렇게 두 번째 임무가 바로 캘리포니아 베이스를 점령하는 거였어요. 이제 여기서 조크가 나옵니다. 조크 그리고 주위에 지하기지가 있는 걸 발견하고 펠릴 부대는 또 점령하러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신병이 들어왔습니다. 니키 로베르트 소위가 배정됩니다. 준 주인공 같은 포지션이에요. 펠릴 부대 2개 팀 자쿠 6대를 우르르 보내서 지하기지에 보이는 거 전부 박살을 내줬습니다. 소환하면 안 죽임. 그렇게 여기도 항복을 받아냅니다. 이쯤에서부터 전선은 넓어졌는데 보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고 거기에 연방군의 조직적인 반격으로 인해 전선은 더 들어가지 못한 채 멈추게 됩니다. 그런데 연방의 V작전을 추격하기 위해 샤아는 가르마가 있는 북미 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아이고 오랜만이네. 안 본 사이에 얼굴이 멀끔해졌다. 샤아가 수집한 데이터가 가르마에게 넘어오면서 이때 연방의 V작전이라는 게 지원에 쫙 퍼집니다. 그런데 그 목마가 지구 방면군의 공격을 견디면서 지원의 세력권을 탈출하고 있었습니다. 대충 샤아랑 가르마가 만나서 목마 잡으려고 꿍냥대고 있을 때겠네요. 그리고 가르마가 신나서 말합니다. 我々の支配する北米地区にシャアの追撃を逃れて降りてきた後、我々の攻撃に耐え抜いてきたこともだ。ここを突破されては我々の勢力圏内から脱出されてしまう。そこで私自らが出て機動一個中隊を持って木馬を叩く。 병신 같은 새끼. 諸君らはキシリア少将から預かった部隊であり、今回のような作戦に使うべきではないとは思うが、 요컨대 이 큰 그림에 키시리아 묻히고 싶지 않다. 순수 자기 힘으로 공을 세우고 싶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임무가 그냥 목마를 발견하면 보고하기입니다. 펠릴 부대는 그냥 정찰 싸게가 됐네요. 그리고 신빙인 니키가 하얀 녀석을 샤아도 힘들어하는 놈이라며 피가 끓어오른다 어쩌고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메시 야마가 돌아서 마구 갈궈줘요. ワイが命令を無視したために仲間が死ぬことだってあることを忘れるな。何もそこまで言わなくても。 로우가 그만하라고 하면서 일단락되는데 니키도 소위인데 일단 계급보단 짬순인 것 같습니다. 샤를로테도 보고서를 보고는 건담 만나면 자꾸 머신건은 쓰면 안 되겠다고 말합니다. 그럼 얘네들은 보고서를 제대로 안 봤다는 건데. 그리고 이름 없는 정비병이 엄청 푸념을 늘어놓습니다. 이렇게 사람 부려먹는 부대는 처음 봤다면서. 소모품도 별로 없는데 전쟁 이길 수 있음? 이러는데 어쩌면 정비병들이 가장 빨리 상황을 인지하지 않았을까. 이 작전이 끝나면 다음 작전에 대해 회의를 해보자고. 오늘부터 형이라고 부를게. 이번 미션은 딱히 뭐가 없습니다. 적외선 센서가 야전에 어떻게 뜨는지 보면 됩니다. 선명하게 잘 보이네요. 그때 갑자기 무전이 들려옵니다. 待っていたシャア。ガルマ、モビルスーツは逃げるぞ。その先に木馬がいるはずだ。追えるか。追うさ。ガルマ様の本体がモビルスーツを発見したようです。我々の地区には木馬はいないようですね。どうしますか？指示あるまでこの地区の探索を続ける。まだ他にも敵の哨戒部隊がいるかもしれん。 또 근처를 정찰하다 보면 갑자기 무전이 들립니다. ガルマ様の本体が攻撃に入ったようです。何？待ってください。通信が混乱していて。君はいい友人であったが、君の仕事名がいけないのだよ。応答がありません。前期この地区を離れてガルマ司令の状況を確認に向かう。 펠릴 부대는 급히 가르마가 있는 곳으로 가보았지만 가르마는 사망하고 목마는 이미 빠져나간 뒤였습니다. 가르마의 죽음으로 지구 방면권 분위기가 안 좋아졌어요. 그리고는 대뜸 오데사에 가라고 합니다. 오데사로 대규모의 연방 병력이 이동하는 게 캐치됐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도 바빠서 가오태워서 못 떨고 주니까 잠수함 타고 가셈 이럽니다. 자쿠도 A형에서 B형으로 바꿔줬네요. 자쿠2는 아직도 F형입니다. 이번에도 빡센 작전을 맡았지만 부대원들은 뭐 어쩌겠습니까? 까라면 까야죠 하며 든든한 소리를 해줍니다. いきなり荷の重い仕事だろ。大丈夫ですよ。今日まで親父さんにこってり絞られましたからね。任せてください。任せてください。大丈夫ですよ。 이러면서 점점 끈끈해지는 아메 펠릴이 됩니다. 보충 멤버로 리 스웨거 상사가 합류했습니다. 52년생인데 그러면 27살이란 소리거든요. 본인도 노안인 게 컴플렉스라고 합니다. 아프리카 전선에 있다가 펠릴 부대로 합류하게 됩니다. 그렇게 오데사로 향하고 있었는데 지나가다가 연방에 공격당하는 아군을 보게 됩니다. 근처에 도와줄 부대가 아무도 없었다 보니 펠릴 부대가 도와주기로 결정합니다. 그렇게 아군 기지를 지키면서 적을 잡고 있었는데 샤를로테가 뭔가 접근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敵の増援です。敵のモビルスーツ部隊と思われます。例のモビルスーツ。情報部からのデータと照合した結果、間違いないようです。こちらエイガー少尉だ。ガンキャノン隊攻撃を開始する。任せろ。俺たちが来た以上ジオン野郎どももこれまでだ。
지구 연방군 포술사관이자 61식 전차를 타고 큰 공을 세워 건캐논의 완성에 에이거가 큰 기여를 했습니다. 당시에 61식 전차로 게라트 소령이 탑승한 자쿠1의 콕피트를 타격해 게라트 소령이 파일럿을 은퇴하게 만든 장본인이죠. 61식 전차로 자쿠 잡는 전법을 고안한 우수한 포술 전문가입니다. 맞다이 하면 무조건 불리하니 공격 목표만 조지고 빤스를 하면 됩니다. 잡아보려고 몇 번 트라이 해봤는데 머신건은 딜이 안 들어가고 바주카보다 캐논포가 더 빨라요. 그렇게 오데사에 도착했더니 바로 또 미션이 들어옵니다. 목마가 마쿠베의 세력권이 있는데 데이터 수집을 해달라는 겁니다. 샤랑 가르마 때 충분했던 거 아니었어? 게라트는 정찰만 하면 되니 교전을 피하라는 오더를 내리고요. 니키는 가르마 람바라를 잡은 목마는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합니다. 역시나 이번에도 메르 오스틴이 나대면 안 된다고 일러줍니다. 모든 부대에는 이런 의욕 넘치는 후임들이 많은데 선임의 역할이 엄청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씨발 못 찾겠다. 야 이 새끼야! 들어가자마자 바로 타겟이 보여서 확인해보니까 건담의 형식 번호가 아니겠어요? 에? 뭐지? 싶어서 바로 갈겨봤는데 목마가 설치해둔 덤이었습니다. 我々の任務はあくまで偵察と情報収集だ。敵との交戦は極力避けろ。 아니, 무전으로 아군의 빈맥이 들려오는데 보통은 교전 중이라는 콜이 먼저 뜨거든요. 피할 틈도 없이 폭격맞고 죽었습니다. 카이라고 얕보면 바로 죽어요. 정비를 마친 건담이 지금 나왔습니다. 존나 무서워서 연막탄을 사용해봤는데요. 마시. 씨발 움직이면 바로 쏠릴 것 같아. 근데 너무 가만히 있길래 뭐지 버그인가 싶어서 슬쩍 쳐보려고 했거든요. 로곤 되자마자 바로 알아차리고 쏴버립니다. 역시 하얀 악마. 그렇게 계속 리트라이를 하면서 들이대봤는데요. 건탱크한테 죽고 건캐논에 죽고 사정거리가 넘사라 죽고 아니 연막 뿌렸는데 왜 카이는 쏘는데 이 새끼들은 상도덕도 없어? 머신건 딜이 아예 안 들어갑니다. 개빡쳐서 한번 달려봤습니다. 씨발 안됩니다. 점점 각도가 좁아지더라고요. 아군 전부를 희생하고 어그로가 끌릴 때 자꾸 한 개만 다른 곳으로 몰래 보내뒀죠. 겨우 화이트 베이스를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よし、作戦終了だ。奴らをやるのは俺たちの仕事じゃないからな。 겨우 살아 돌아왔는데 마쿠베가 수고했다 한마디 합니다. 그리고 우라간을 통해 오데사 라인 중앙을 맡으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검은 사회성의 마슈 중위가 사망했지만 합류할 때까지 시간을 벌어야 되네요. 수비가 약한 좌측을 우리가 맡아야 되지 않냐고, 왜 우리가 중앙을 맡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메이시 이상하다고 말합니다. 루로는 그냥 우리는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고 하면서 넘어갑니다. 측면은 마쿠베가 심어둔 뿌락지가 있었으니까요. 니키는 마슈를 잡고 람바라를 잡고 가르마까지 잡은 건담 파일럿은 도대체 뭐 어떤 녀석이냐고 물어봅니다. 얘는 그냥 순수하게 궁금한 것 같은데요. 그리고 니키는 새로 보충된 2명의 멤버가 뭔가 묘한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샤를로테는 오퍼레이터 싫다고 또 찡얼거리네요. 그래서 이번 작전에는 출격시켰습니다. 이번에 합류한 매닝 중사입니다. 44년생 모비슈스 파일럿으로 마쿠베의 직속 부대였다가 고비 사막 방어전에서 포위당했다 간신히 아메 페릴대에 합류합니다. 같이 합류한 렌체프와 알고 지내던 사이인데 렌체프를 상당히 경계합니다. 렌체프 소위입니다. 50년생 모비슈스 파일럿인데 매니가 같은 고비 사막 방어부대 소속이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잔혹한 성격이고 구프 시리즈에 애착이 있습니다. 펠릴 부대에 있을 땐 그래도 잘 싸우는 군인 정도였는데 자비가의 순호 지상주의 사상이다 보니 종전 후 과격파 지원 전당이 됩니다. 근데 오데사 작전은 너무 어려워서 진짜 중간에 포기했다가 다시 시도했어요. 외국의 어떤 유튜버가 8년 전에 올린 영상이었나, 그분 공략 보고 진짜 겨우 깬 미션입니다. 여기서 육조형 짐이 마구 쏟아져 나오는데 역시나 머신건은 딜이 안 들어가요. 근데 특히나 근접이 빔샤벨이라 매우 위험해요. 구프 보급해주길래 신나갖고 근접 들어갔다가 전부 썰려서 사망했습니다. 거기에 건캐논도 엄청 많은데 자쿠는 상대가 안 돼요. 그러니까 바주카나 180mm 포 같은 걸로 좀 끊어주고 본대에서 한 기씩 떨어진 놈을 집중적으로 제거했습니다. 그래 공략을 봤는데도 2시간 넘게 트라이했어요. 진짜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은 미션입니다. 진짜로. 결국 오데사는 지원이 패배했습니다. 아군이 후퇴 중인데 연방이 추격해 오고 있네요. 펠릴 부대는 후퇴하는 아군을 지켜야 하는 임무를 받게 됩니다. 이야, 도움을 보급받았습니다. 구프 A형 선행 양상기도 더 좋네요. 그렇게 아군을 지키던 중 또다시 에이거와 만나게 됩니다. 逃がしはしないぞ。ハッキー、一兵たりとも逃がすな。敵を逃がせばいつかそいつらにやられる。そう思って全て叩き潰せ。あれはゴビにいた奴らだな。しぶとく生き残ってやがったか。だが今度こそ消えてもらう。追いつかれたか。カッキ、友軍を守れ。退路を確保しろ。
무슨 포켓몬스터 로켓탄 같은 느낌인데요, 이거. 어쨌든 돔이 지상에서 진짜 물건이에요. 혼자서 슝슝 날아다니면서 다 썰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람바라 돔 줬으면 건담 잡았잖아. 육조형 짐이고 건캐논이고 돔을 못 잡습니다. 그렇게 펠릴 부대는 후퇴하는 아군을 지켜냅니다. 에이거 입장에서 싹 다 잡을 수 있는 기회였는데 상당히 빡치겠네요. 캘리포니아 베이스로 후퇴한 펠릴 부대는 목마를 쫓던 샤아가 자부로를 발견했다는 정보를 받게 됩니다. 자부로가 워낙 넓다 보니까 들어간 곳이 사령부이길 바라야만 했습니다. 야, 구프 커스텀 보급해줬습니다. 근데 게틀링 쉴드는 안 주네요. 그게 족간지인데. 맷은 뭐 연방의 엉덩이에 쑤셔 넣어준다 어쩌고 합니다. 部に繋がっていることを祈るだけです。おお、お前から祈るなんて言葉を聞くとは思わなかったな。茶化さないでください。勝てるなら悪魔にだって祈りたい気分ですぜ。 렌체프랑 매닝은 출격 전까지도 퇴역되고요. 추가로 2명의 인원이 보충이 또 됐는데 소피프랑 소이가 합류하게 됐습니다. 사이드3 출신으로 24살. 근데 외모와 달리 굉장히 호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전용기인 돔 핀프로 빠른 전투 스타일을 펼칩니다. 나중에 건담 레거시에서 보면 티탄지를 테러하는 지원 전단군에 추가로 들어갑니다. 돔 핀프에 대한 거 그동안 제대로 없었다가 제네시스에서 돔 핀프에 대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외형은 돔과 똑같지만 살짝 녹색에 별다른 차이는 없는데 동남아시아에서 활약했다고 해요. 돔 자체가 육저형인데 좀 더 육저형 돔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산드라 소이입니다. 사이드3 출신으로 28살이고 큰 덩치와 근육을 보유한 터프한 타입입니다. 걸리적거린다고 군복을 제대로 걸치지 않고 헬멧도 착용하지 않아요. 거의 나시만 입고 다니는데 주위에서 터치하지 않은 이유는 실력이 매우 출중하고 복장 분량 말고는 터치할 게 없어서인 것 같아요. 뭐 몸에 열이 좀 많고 답답한 거 싫어하나 봅니다. 나름 최신 얘기들이 보급되어준 덕분에 자부로 시설이 침투하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残念ながらここは外れだったようだ。司令本部らしい施設はない。宇宙戦艦が一隻ある。これが木馬か？いや、少し違うような気がする。データを確認中。データにない船ですね。木馬と同じタイプの宇宙戦艦のようです。くそ、ここまで来て。 펠릴 부대가 발견한 전함은 화이트 베이스, 서레 브레드와 같은 강습 상륙한 블랑 리발이었습니다. 識別不能のモビルスーツが接近中。注意してください。何？新型か？ガンダムタイプのようです。数は1機。やれ、全てを破壊し尽くせ。徹底的にな。またあったな。その声はあの時の。 에이거가 타고 나온 건담은 바로 건담 6호기 머드록이었습니다. RX-78-6 머드록. 건담의 전투 데이터에 주 무장인 빔라이플의 에너지가 고갈되면 무기가 부족하다는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건캐논처럼 포대 무장을 설비했습니다. 개발 책임자 및 테스트 파일럿은 바로 에이거 소이였습니다. 때문에 머드록에는 자신이 몰았던 건캐논의 데이터가 적극적으로 반영되었는데요. 다만 이때의 머드록은 미완성 형태였다는 겁니다. この前は仕留め損なったが今度は容赦しない。この新型で叩き潰してやる。エイガー少尉、無茶です。完全ではないのです。帰還してください。状況を考えろ。そんなこと言ってる場合じゃない。動けば十分だ。 사이드 스토리지에서 추가로 캐논은 쓰지 못하는 장면을 넣어줬습니다. 미완성 형태인 이때는 빈포였다고 합니다. なんだと。キャノン砲は使えんか。だがやってやるさ。 빈포도 못쓰고 그냥 들이대는 건담 따위는 구프 커스텀 3기로 마구 썰어주면 됩니다. バカな。ガンダムがやられるはずが。敵新型モビルスーツの撃破を確認しました。 머드록의 격파와 블랑 리바를 중파시켰지만 느긋하게 확인 사살할 여유는 없었습니다. 다른 곳의 상황이 심상치 않았기에 펠릴 부대는 다른 부대의 상황을 도와주러 갔습니다. 건담 레거시에서 추가로 나온 이야기로는 근처에 서레브레드가 있었지만 우주용으로 개발된 건담 4호기와 5호기는 그저 가만히 머드록이 당하는 걸 멀리서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또 다른 위협이 될 수도 있었던 건담을 처리했지만 자부로 침공마저 지원군은 패배했고 그대로 쭉 밀려 지구 방면군의 마지막 거점인 캘리포니아 베이스까지 후퇴하게 됐습니다. 돔을 추가로 보급받았습니다. 돔 핀프를 표현하지 못해서 소피아 소이는 그냥 돔을 탄 것처럼 나왔네요. 내비두면 돔들이 알아서 연방애를 다 썰어줍니다. 이번 미션에서 다행히 쉬웠어요. 왜 쉬웠나 싶었는데 이제 우주로 빤스를 할 때가 왔네요. 그놈의 H7V 지키는 미션이 와버렸어요. 씨바 근데 펠릴 부대는 타지도 못합니다. 누군가는 지켜야 된다는데 그게 펠릴 부대였어요. 진짜 마지막까지 징글징글합니다. 게라트 슈마이저 소령은 우리밖에 할 수 없는 임무라며 받아들입니다. マット、お前も残ったのか。言ったでしょうが。少尉の部下だったから今まで生きてこられた。お前も残ったのか。当たり前ですよ。親父さんたちを置いて自分だけ空にいてるわけないでしょ。少しはマシになったというケツに毛が生えた程度のひよこですね。教育の賜物だね、マット。
겁나 흐뭇한 전후회가 느껴지는 부대입니다. 근데 이 플레이스테이션 2 게임이 볼륨 조절 기능이 없어서 진짜 아쉽네요. 플스3에는 이런 대사가 없어서 아쉽고요. 샤를로테는 항상 밝은 애였네요. 찡찡거린다 생각했는데 의욕이 넘치는 거였습니다. 리 수에고도 당연하다는 듯이 남아있습니다. 仲間を失うことを顧みないようなことだけは二度とごめんです 말이 좀 어려운데 이건 렌체프를 적용한 말이었어요. 렌체프 성격상 지원을 위해 죽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할 테니 매닝은 동료가 죽는 게 당연하다는 걸 극혐한다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피가 갑자기 렌체프 얘기를 꺼냅니다. 엄청 공격적인 성향이라 꽤 위험해 보인다고 말이죠. 렌체프의 부대가 전멸한 이유도 그 때문이라고 말해주는데요. 그래도 그런 성향도 병사로서는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냥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아 이해심이 많은 사람이구나 했는데 후에 나온 건담 레거시에서 다루는 이야기를 보면 둘이 결이 맞았구나 하게 됩니다. 건담이 이렇게 전부 봐야지 알 수 있는 게 많아서 어려운 것 같아요. 산드라도 쿨합니다. 지원의 혼을 보여주자고 하네요. 존재가 없는 정비 반장 미카키도 남았습니다. 부대가 남으면 자기도 남는 게 당연하다고 말이죠. 정비병도 남았습니다. 어딜 가든 똑같으니 승률이 좋은 쪽에 남겠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보급은 제대로 될지 걱정합니다. 그렇게 조금만 때려도 터지는 HLV를 지키면서 아메의 필릴 부대는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よし前期これよりちょっと待ってください。高熱源体接近。間違いありません。ガンダムです。何今度こそ仕留めさせてもらうぞジオン野郎ども 냉각 문제로 인해 핀포를 제거하고 300mm 무반동포를 장비, 장갑 강화에 호버링까지 달린 머드록의 완성형을 들고 아메의 필릴 부대를 추격한 에이거가 등장했습니다. 切れても無駄だなんだ何パワーユニットに直撃だとこれ以上部下はやらせん 호버링까지 겸비한 건담은 미칠듯한 스피드였는데 다행인 건 후면부에 직격을 맞아서 그런지 어깨에 캐논포는 쓰지를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건담이라고 더럽게 깡깡해서 잡는데 고생 좀 했습니다. 결국 모드록은 아메 펠릴의 공세에 의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こんなところで終わっちまうとはなそのエンブレムまさかあの時のやつなのか 에이거는 게라트를 알아보고는 당황해합니다. やつのコックピットに直撃させたはず本当にしぶといやつらだジオン野郎どもは HLV를 지키고 모드록을 쓰러뜨린 아메의 펠릴은 아군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 일단 피해있기로 합니다. 근데 이게 사이드 스토리랑 제네시스에서는 마치 자쿠원한테 머드록에 발린 것처럼 나왔는데요. 자쿠원 혼자서 머드록을 잡는 건 불가능하고 혼자가 아닌 아메의 펠릴 부대가 공세해서 잡은 거거든요. 게임이라서 그냥 몹 잡듯이 표현이 됐지만 연막까지 사용해서 시야를 가리고 후면부를 맞춰서 캐논포를 사용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대파가 된 게 아니라 중파된 상태로 도망을 간 건데 개인적으로 참 멋지다고 생각하는 건담이라서 아이 자쿠원한테 털린 프레임은 좀 안타까웠더라고요. 軍曹何かいやあの坊主たち無事に空に上がったかなと思ってな坊主ああマルコシアス隊のことですね。我々の担当エリアではありませんが最後の便に乗っていたはずですよ。彼らもギリギリまで守備についていたのでしょう。まだ若いですし無事に生き残ってくれるといいのですが。日記少尉言うようになったなこれまでの修羅場が成長させたということかいつまでもひよっこのままではいられませんからね。違いない全員ドックまで急げ時間はないぞ北米での戦闘の継続が不可能と判断した我々は生き残った戦友と共に北米大陸を脱出した連邦の包囲網を抜け無事に上陸した我々は味方と合流するため砂漠の中を進んでいた 사막에서 아군을 구하며 연방과 싸우던 아메의 펠릴 부대는 롬멜 중령과 만나 합류하게 됩니다. 그렇게 전전긍긍하며 전투를 이어가던 도중 어떤 무전을 듣게 됩니다. 前期このエリアを離脱するぞ少佐、ちょっと待ってください。あらゆるチャンネルを通じて通信が発信されています。つなぎます。ギレンザビ総帥キシリアザビ少将は戦死された今ジオン国政府と地球連邦政府の間で停戦することに合意した我々の戦いは終わったのだ国家元首たる私の権限において諸君らに命ずる直ちに全ての戦闘行為を停止せよ全軍武装解除し地球連邦軍の指揮下に入れ戦争は終わったのだ
지온이 항복했다는 통신을 듣고 롬멜과 게라트는 의견이 달랐습니다. 게라트는 아군을 지키기 위해 항복하는 쪽을 선택했고 롬멜은 끝까지 싸우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그래도 롬멜은 비겁자라면서 뭐라 하진 않고 아메의 펠릴 부대를 보내줍니다. 훗날의 역사가 증명할 것이야 라고 말이죠. 아메의 펠릴 부대 마크를 발견한 에이거가 직접 펠릴 부대에 다가가 투항 설득을 하러 가게 됩니다. 게라트 역시 에이거가 투항할 것을 말하자 그대로 투항하게 되고요. 롬멜 중령은 8년 동안 계속 저항하며 싸워왔지만 주도 일행이 탑승한 건담팀을 만나며 롬멜 중령의 저항은 끝이 나게 됩니다. 이렇게 아메의 펠릴 부대에 대한 것을 다뤄봤는데요. 20년이 넘는 외전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 스토리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부족하지만 한번 다뤄봤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리뷰는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